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사정을 지금 고려해서 긴급하게 제언을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살 길을 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모두 사람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위태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의 집권 세력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쪽에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모습이나 중국과 사이에서 벌어졌던 아직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과 외교에 대한 분쟁, 그리고 국내 경제의 심각한 침체에 대응하는 집권 세력의 대응이 지나치게 아니라고 아마추어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국내외의 전문가들 사이에 그리고 언론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초미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과의 사이에 벌어진 외교 통상 분쟁의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한일 간의 이러한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법률적인 문제로부터 촉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저변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축적되어 온 양국 간의 친일 반일의 감정적인 대립과 그를 둘러싼 양국 내부의 정치적 입장의 대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국내외의 누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발등에 떨어진 과제로 인식되게 되는 것은 일본이 지금 단호하게 우리 턱 밑에 들이밀고 있는 그런 칼날이 우리 경제의 밥줄이 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고, 이 분야에 있어서 원재료와 기술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해온 우리로서는 이러한 공격에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대체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WTO에 제소를 하겠다든지 30대 대기업의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아서 한일 대동단결의 다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고, 대체 시장을 찾겠다든지 자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나선다고 해도 내용을 잘 알만한 전문가들에게는 우리가 스스로 마땅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만을 더욱 드러내게 되고 공연한 허세를 부리는 모습으로만 비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세련되고 개방된 자세로 전진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같은 반일 의식의 선동에 나서려고 하는 지피지기여야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는 병가의 기본 상식에도 충실하지 못한 일부 집권층과 집권층 지지 세력들의 행태를 바라보는 마음이 더욱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총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항상 80% 이상을 넘어가는 나라이니만큼 국제시장으로부터 그 절대적인 생계수단을 조달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대한민국은 세계의 모든 시장을 지극히 성실하게 관리하고 손님으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입장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어느 국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를 이성적인 그리고 호혜적인 원칙하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국 이기주의나 심지어 철진한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내세워 대응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세계 시장을 더욱 개척해 나갈 것이며 우군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대한민국 산업 간의 관계는 표면상으로 보이는 수량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우리 산업의 상당 부분 성장 당시 기반으로 역할해 왔다는 역사적인 사실, 또한 현재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일본의 총생산은 대한민국의 5배에 이르고 있고 세계 각국에 대한 외교 통상적인 영향력의 격차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일본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살펴볼 때 대한민국은 더욱 침착하고 더욱 대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널 24K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걱정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을 삼가 드리고자 합니다. 풀어야 하는 문제가 클수록 우리는 그 문제를 잘게 나누어서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서 하나씩 풀어가야 할 것이고, 아무리 실타래가 심하게 엉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타래를 결국 풀어내야 한다면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하나의 단서를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세밀하게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풀어내지 못할 실타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명분을 상대에게 제공한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문제에서부터 해결의 단서를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사법적인 판단이 옳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고, 우선 직접적으로 일본의 정서를 자극한 일본 기업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의 문제는 얼마든지 슬기롭고 명예롭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은 이번 판결의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의 당사자분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법에 따라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을 했다. 그리고 한을 풀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의 현실적인 보상과 합당한 사과를 확보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의 이러한 현실적인 이익의 확보가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이익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 행사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유보하거나 헌신할 수 있다. 부디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떠한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선언을 해 주신다면 아마도 이 꽉 막힌 문제에서 하나의 숨통을 트는 실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을 이어서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으로 그분들에게 적정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분들의 뜻을 널리 국내외에 선양을 한다면 국론 결집에도 크게 바람직할 것이고 국내외의 충성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일본과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동기로 작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정부는 이미 아베 일본 총리가 제안한 중재위원회 안을 받아들여서 미국이라든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우방들이 중재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을 전개해 간다면 대한민국의 입장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고 우리의 합리적인 이유를 국내외에 선전하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항상 어느 쪽이 되었던 양편에게 모두 크든 작든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고
전력이 약한 측이 전쟁을 도발하는 것보다 미련한 짓은 없다는 것이야말로 병가의 상식이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침착하고 슬기롭게 우리 모두의 운명과 이익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또다시 패거리의 논리에 따라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의 도구 따위로 선동의 도구 따위로 이용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 외교적 환란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삼가 조언하고 싶습니다. 부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